만약에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추행 사건은 와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더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싶어서 이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Me Before You. 애프터 유.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메니의 대표 신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메니의 든든한 파트너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미유에유 시즌2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첫 번째 사건은 시메니의 설립 파트너이신 이지훈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사건 키워드는 바로 직장 내 성추행입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볼게요. 입사 후 첫 회식 자리, 평소 존경했던 직장 상사 옆에 앉게 된 그날은 저에게 끔찍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사의 손이 제 허벅지에 올라와 사타구니를 향해 쓸어내리더니 급기야 꽉 움켜쥐기까지 했죠. 놀란 저는 상사의 손을 쳐냈고 그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상사의 범행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상사는 분위기를 흐려서 미안하다며 제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회식 이후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사의 모습에 절망스러웠던 저는 시메니를 통해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례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직장이라는 특수한 장소와 동료라는 관계가 맞물려 있는 특성상 피해자가 더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더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싶어서 이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회사 측에는 징계 조치, 분리 조치와 같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러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강제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는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성추행 사건은 추행 부위와 횟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직접적인 성적 부위 추행은 아니기 때문에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건이 축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사례도 가슴이나 성기 부위처럼 직접적인 성적 부위에 대한 추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시메니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검사님이 정식 기소 처분을 해주셔서 정식 재판까지 갈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정식 재판에 가기까지 만발의 준비가 필요했겠죠? 재판 준비 과정이 제 머릿속에는 그려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관님께 피해자분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센터 연계를 부탁드렸고요. 피해자분께는 정신과 진료 기록부와 엄벌 탄원서를 요청드리고 저희는 피해자분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서 정식 기소를 해달라고 검사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엄벌 탄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는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좀 효과적일까요? 엄벌 탄원서는요,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를 생생하게 어필하고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듯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서류 준비 외에 직접적인 증거도 확보가 된 상황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습추행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어요. 가해자 역시 증거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고요. 그래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신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피해자분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군요.
그럼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당황해서 말실수를 하도록 교묘하게 공격을 해오는데요. 가해자 변호사가 어떤 부분에서 공격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유리한 답변을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유심히 보기 때문에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번복하지 않고 말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진술을 잘 마무리하셨을까요? 다행히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시메니의 증인신문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약점과 가해자 변호사가 이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지를 분석해서 미리 자세하게 답변을 준비했고요. 덕분에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끝이 얼추 예상이 가요. 분명히 사이다 결말이겠죠? 그럼요.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나 봐요.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다. 결국 가해자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면 더 큰 범죄로 돌아올 수 있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가져올 테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네, 피해자들의 편안한 내일을 위해 저희는 오늘도 강해지겠습니다. Me before you. After you. 안녕.